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요즘 한국,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주가가 계속 올라서 오히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하락이 오더라도 마음이 편할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주식시장 랠리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금리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덕분에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서 그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연준은 시장을 계속 안심을 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작년 말부터 스멀스멀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021년이 된 지금은 장기 금리가 1에서 1.2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이 0.75에서 1%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걸 고려를 하면 시중금리는 사실상 1단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이거를 어느 정도의 시중금리 상승을 용인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저금리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시중금리가 1%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달간 계속 주가가 횡보하는 중인데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S&P 500 대비 나스닥 100의 상대 지수는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바로 직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끝까지 차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못 올라오는 동안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이나 성장주들의 랠리가 또 펼쳐졌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나스닥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우려되는 건 이 대형 기술주들은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거에 대한 수혜를 입은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빠르게 성장을 하겠구나, 즉 실적이 뒷받침되겠구나 라는 실체가 있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건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주가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비교를 해보자면 두 자동차 기업들인데요. 바로 테슬라와 GM입니다. 테슬라의 포워드 PE가 300이 넘어가지만, 물론 최근에서야 전기차 모멘텀을 갖게 되긴 했지만 GM은 포워드 PE가 10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장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난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을 하고서라도 과도한 상승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많이 한 해였는데요. 여전히 적자 기업인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도 지금 상장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주가가 무려 100% 가까이 혹은 100% 이상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 벌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미리 프리미엄을 주는 거긴 하지만 이거 역시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비이성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오면 특히 적자인 기업, 급등했던 주식들의 하락은 더 깊고 오래 간다는 걸 우린 역사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표적인 투자의 대가 칼 아이칸과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IT버블을 포함해가지고 총 4번의 조정을 정확하게 마친 걸로 유명한 제레미 그랜덤이 상반기에 조정이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해서 더욱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시장 조정이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혹은 당장 내일 올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주들에 올라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조정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내가 팔지 않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몇 개 기준을 갖고 종목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즘 랠리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 그리고 든든한 배당을 주기 때문에 하락이 와도 버티기 좋은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선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을 것,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을 잘 벌었네 라고 해서 시장을 놀래킨 기업일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배당률이 최근 5년 평균 배당률보다 높을 것,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내가 사게 되면 지난 5년 평균보다는 내가 어쨌든 유리한 조건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아쉬움은 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기업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현재 PE가 최근 5년 평균 PE보다 낮을 것,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시장에서 더 평가받고 있을 것, 이렇게 총 3가지 기준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순전히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쭉 보니까
최근에 많이 못 올랐던 헬스케어 업종이 4개나 포함이 돼 있고요. IT 하나, 필수 소비재 둘, 산업재 하나, 이렇게 총 4개 업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머크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3.21%고 5년 평균 배당이 2.98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또 PE는 13.1로 5년 평균인 15.9보다 낮은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머크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요. 항암제와 백신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인 키트로다가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무려 20% 이상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경쟁 제품인 옵디보와의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가다실이라는 건데요.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궁경부암 관련된 백신이에요. 이 가다실 판매 매출은 안타깝게도 감소를 했는데 특별히 경쟁사 제품이 치고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직접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키트루다는 꿋꿋이 계속 잘 성장을 할 것이고 이 가다실 부문도 회복을 해주면 머크의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개발사로 최근에 부쩍 친숙해진 회사죠. 현재 배당률은 4.27%고요. 5년 평균 배당이 3.76%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PE는 11.4배로 5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는 크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부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업존 사업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제네릭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의약품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이랑 동일한 물질로 카피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이 특허 만료와 동시에 비슷한 약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 역시 화이자가 놓치지 않겠다.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할 것이다 라고 힘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3분기 때 신약개발 사업부 실적은 증가를 했는데 이 제네릭 분야를 다른 제약사들한테 뺏기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합병을 마친 이 업존 사업부가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앞으로 내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에브비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4.69%로 5년 평균 4.19에 비해서 높고요. PE도 9.3으로 5년 평균 11.2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브비 특징은 사실 처방 의약품의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등 제약사는 방금 설명드렸던 화이자지만 매출액을 제품별로 따져놓고 보면은 에브비의 휴미라가 현재 1등입니다. 이 휴미라가 바로 에브비 건데요. 그렇지만 이 휴미라가 2023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겪었던 것처럼 에브비도 휴미라의 매출 감소 문제를 분명히 겪을 거기 때문에 이 감소분을 상쇄해줄 만한 신약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카이리지와 림버크라고 하는 약품인데요. 이 에브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 스카이리지와 림버크로 100억 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림버크와 스카이리지는 아직은 매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수직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브비가 최근에는 보톡스 기업인 엘러간을 인수를 하면서 미용 분야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 에브비의 사업 다각화, 매출 확대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머크, 화이자, 에브비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지난 3분기 때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를 매도하고 투자한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 포함되는 주식들입니다. 무려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서 현재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헬스케어 투자 규모는 2배 증가했고 전체 주식 투자 규모의 3.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큰 규모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자릿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배당률은 4.06%고요. 5년 평균 배당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PE는 9.2로 5년 평균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항바이러스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HIV,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나 예방의약품 부문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문이 전체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C형 간염 치료제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C형 간염 특성상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 베클러리라는 건 렘데시비르라고 불리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데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 안 잡히다가 이번 3분기부터 매출로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시스코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분야 1등 기업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5년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PE 역시 5년 평균보다 살짝 낮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스코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웹엑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랑 경쟁사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강점을 가졌습니다. 꽤 괜찮은 사업 포트폴리오인데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 기업 차원의 5G 인프라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재택, 원격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나 보안 분야는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시스코 역시 이 두 부분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 동안 관련 기업을 6개나 인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기업들도 다시 5G 투자를 재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스코가 이 보안 분야까지 선점을 해 나간다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적으로도 트럼프도 그랬지만 바이든 역시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미국 전역에 5G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시스코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담배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배당률이 무려 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5년 평균이 약 5%로 이것도 높은데 지금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더 높은 수준의 배당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PE도 5년 평균이 14.3보다 현저히 낮은 9.3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트리아의 가장 효자 상품은 미국 내에서도 담배 소매 시장의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보로인데요. 사실 담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들 담배를 끊고 있는 추세라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 이런 덜 해로운 담배들로 그 부족분을 상쇄를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오히려 전년보다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담배는 대표적인 중독성 제품이죠. 죄악주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알트리아는 또 미국에서 담배 시장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함으로써 마진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알트리아도 가격을 올리는 데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알트리아 역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코올 사업과 마리화나 사업인데요.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민 맥주인 버드와이저, 코로나를 들고 있는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기업의 지분 10%를 들고 있고, 캐나다 대표 대마초 회사인 크로노스의 지분을 45%나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매출이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 특별히 좋은 소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대되는 성장 동력은 요 마리화나 쪽입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는 어렵지만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45%나 들고 있는 만큼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라는 소식이 일시적으로라도 알트리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트리아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알트리아의 자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미국 외에 글로벌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두 회사가 같은 기업이었는데 분사를 해서 이렇게 두 개 기업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필립 모리스의 배당률도 5.9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PE는 14.4로 5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죠. 필립 모리스도 역시 알트리아랑 같은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반 담배 매출 하락분을 이 아이코스라고 하는 전자담배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코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업하는 알트리아보다는 글로벌 무대라고 하는 시장의 확장성을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미국의 1등 국방항공 우주 기업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3%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PE도 5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국방 예산에 1000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국방 경쟁력은 빠질 수가 없는 핵심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국가 차원의 주력 산업을 제일 먼저서 맡아서 하는 군수 기업입니다. 그에 맞춰서 이번 3분기 실적 역시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는데요. 각 사업부에서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두루두루 성장을 했고 이 3분기 매출 외에도 향후 1, 2년 매출을 책임져줄 수주 잔고 역시 탄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만 보면 크게 걱정은 없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권만큼 국방 예산을 늘린다거나 미국의 무기들을 해외에 판매하는 데 앞장서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다른 예산은 다 줄여도 국방 예산만큼은 꾸준히 늘려왔고 미군이 배치되는 나라의 방위비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알게 모르게 이런 록히드 마틴 같은 국방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줘왔습니다. 사실 요즘 캐시우드 언니 아크펀드의 우주 관련 포트폴리오를 추가한다고 해서 로켓이나 인공위성, 드론 이런 우주 관련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미국의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록히드 마틴 역시 빠질 수 없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록히드 마틴도 무려 4.8조 원을 들여가지고 로켓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는데 과연 지금의 이 낮은 가격이 과도한 우려감일지 실제로 록히드 마틴에게 악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3가지 기준에 따라서 골라본 종목 8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지금까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것도 우리 투자자들의 역량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저평가 주식을 찾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